자, 일단 가계도. 뭐 이거는 중학교 때도 하는 거니까. 그지? 우리 가계도 그릴 때 이제 가계도라는 게 뭐지? 그 가족 구성원들을 쭉 이제 도표처럼 그려놓은 거지.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네모로 표시하죠. 둘이 혼인관계다, 결혼관계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그러면 밑에 써야 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그래서 쌍둥이는 좀 이따 얘기하고, 여러 형제들이 사실 동시에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니? 뭐 1년 혹은 2년 혹은 뭐 몇 년 차이를 두고 이렇게 태어나지만, 그냥 기본적인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같은 선상에다,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다. 그래서 뭐 여자아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남자아이면 네모, 또 남자아이다, 그지? 보통은 첫 번째로 태어나는 첫째를 제일 왼쪽에다 씁니다. 제일 왼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막내는 제일 오른쪽에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단데, 쌍둥이 있어, 쌍둥이. 가계도에다가 쌍둥이 표시할 때, 근데 우리 알다시피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지? 그치? 일란성은 뭐고 이란성은 뭐지? 차이 아나? 일란성은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만나서 수정란이 됐는데, 수정란이 세포 분할하다 둘로 쪼개져 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가 자라서 아이가 된 거거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물론 쌍둥이 당연히 동시에 태어나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갈라진 거기 때문에 성별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혈액형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대부분의 형들이 거의 똑같아. 그 다음에 이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오히려 일란성보다는 이란성이 더 흔치가 않지. 보통 정상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양쪽에 있는 난소라는 곳에서 한 달에 하나씩 난자를 만들어내거든. 그 하나가 정자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돼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우연찮게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 두 개가 각각의 정자와 수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수정란이 애초에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때는 태어나는 건 동시에 태어나지만 사실 일반적인 형제자매나 다름없는 거야. 일반적인 형제자매들. 그래서 얘네들은 성별이 다를 수도 있고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형제자매니까. 단지 동시에 태어나는 것 뿐이야. 그래서 가계도에다 표시할 때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있겠다고 치면 수정란이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진 거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란성은 무조건 뭐 여자아이면 얘도 여자아이, 성별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랬어. 남자아이면 얘도 남자아이인 거죠. 근데 이란성은 일반적인 형제라 그랬잖아. 그래서 쓸 때, 자, 이거는 이제 연차를 두고 태어나는 경우 이렇게 쓰는데, 얘는 애초에 수정란이 두 개니까 애초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가계도에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란성, 이렇게 돼 있으면, 특히 요 가계도 요거 애들이 대부분 요 가계도만 생각해가지고 요걸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 요거 놓치면 얘네가 성별이 무조건 같다라는 것도 놓치게 되니까 그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계도 이렇게 그린다. 가계도 그린다라는 거. 그리고 가계도 문제 풀다 보면 왜 이제 문제에서 뭐 할아버지니 할머니 쭉 나올 때가 있어. 요즘 아이들, 선생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엄마 쪽 할머니, 아빠 쪽 할머니가 따로 뭐 보통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우리 구분을 하잖아. 근데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그냥 다 할머니라 불러. 여기 가도 할머니, 저기 가도 할머니. 근데 문제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쪽 할머니를 말하는 거고요. 엄마 쪽 할머니, 할아버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따로 문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계도 분석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까 이제 얘기한 여러 가지 형질들 있잖아. 그래? 여러 가지 형질들, 생명도 그렇고, 미명도 그렇고, 뭐, 혐알기, 귓불, 뭐, 등등등등. 얘네들은 우리가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 맞지? 근데 대부분의 가계도 문제에서는 그냥 어떤 집안의 가계도다, 그 집안의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다 해서 그냥 유전병이라고만 나와. 그러면 이 유전병이 정상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안 알려주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그 유전병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혹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도 안 알려줘. 그냥 가계도만 주는 거야. 그럼 그 가계도를 통해서 내가 정상이 우성인지 유전병이 우성인지 그 우열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도 가계도를 통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계도를 통해서. 자, 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할 거지만 기본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법.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의 가계도인데 부모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그죠? 부모 사이에서 여러 명의 형제들이 태어났는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유전병을 앓고 있대요. 이렇게. 그럼 이 유전병이 우성이냐 열성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가계도가 만약에 굉장히 복잡하면 이런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부모 둘은 정상인데 자녀 중에 한 명이 유전병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부모와 부모의 형질이 같은데 그 부모와 다른 형질의 자녀가 태어나면 바로 그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열성입니다. 무조건. 알겠어? 자, 봐봐. 부모가 둘 다 정상인데 자녀가 유전병을 앓는데 그럼 이 유전병이 무조건 열성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를 따져볼 수 있어. 따져봤는데 내가 시간을 줄여주고 알려주는 거니까 너희 이거 기억하고 있으라 이거지. 알겠어? 부모와 다른 형질의 그러면 반대로 있잖아. 이런 경우에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인데 정상인 자녀가 태어나잖아. 그럼 또 정상이 열성이 되는 거야.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정상인 사람이 있고 유전병인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유전병이 열성은 아니거든. 문제에 따라서는 오히려 유전병이 우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따져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if 만약이야. 만약 모르니까 자, 정상인 사람이 있고 유전병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지? 물론 이제 얘도 따져야 되긴 하는데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의 경우에는 얘가 열성이 돼. 성염색체 위에 있든 상염색체 위에 있든 무조건이야. 상관없이 무조건이. 그럼 봐. 만약에 거꾸로 정상의 열성이라고 해볼게. 정상의 열성. 그러면 우리 멘델 법칙 따르니까 열성이 표현되려면 어때야 되지? 무조건 유전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 우성이다 그러면 유전병 유전자 A라고 해볼게. 정상을 그럼 스몰 A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부모가 둘 다 정상인 이 사람이 열성이라고 치면 이 두 사람의 유전자형은 물론 이 두 개로 나뉘어야지. 상염색체 위에 있느냐 이게 성염색체 위에 있느냐 두 가지 다 해보자고. 그냥 뭐 한번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상염색체 위에 있다고 하고 이 경우에 해당되면 둘 다 이거가 돼야 돼. 맞아? 맞잖아. 만약에 정상이 열성이고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면 우리가 부모의 유전자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유전병이니까 무조건 라지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는 건데 물려받을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볼까? 자, 만약에 성염색체 위에 있는 경우라면 자, 여성은 X가 두 개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남성은 X가 하나니까 이렇게 갖고 있을 거거든. 그럼 잘 봐봐. 얘가 딸이야. 딸이면 X가 두 개인 거 아니냐? 근데 X가 두 개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하나는 라지 A가 있어야 유전병인 거란 말이야. 자, 아빠의 경우에 이거 니네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니까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 아빠의 경우에 X를 딸한테 물려주거든. 그럼 아빠는 무조건 스몰 A가 아니라 X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라지를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데 정상이 열성이라면 엄마도 둘 다 스몰 A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죠. 성립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뭐다? 유전병이 열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가정하에 일일이 따져본 결과 무조건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모가 정상인데 자녀가 유전병이면 이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유전병의 열성이 되는 거고, 반대로 부모가 둘 다 유전병인데 자식 중에 한 명이 정상이다. 그러면 정상의 열성이 되는 거야, 무조건. 이게 첫 번째 내용이겠지. 그지? 첫 번째 내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또 그런 얘기가 써 있을 거야. 뭐 지금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거였어. 지금 이제 유전자는 이렇게 모르잖아, 이 가계도에서. 만약에 이 가계도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주어진 거야. 그래서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경우.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써있지 거기?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 보면 유전자형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만약에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이라면 요거. 자, 이형접합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잡종. 이형접합을 보통 중학교 때는 이형접합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잡종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 잡종이야, 유전자형이 잡종인 경우 그 이형접합을 갖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 되는 거야. 우성. 자, 무슨 얘기냐? 여기는 지금 내가 이거만 딱 그려놨다만, 자, 만약에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유전병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아마 이렇게 나올 거거든? 부모가 둘 다 정상이면 얘가 유전병이면 상관이 없는데, 가계도가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거든? 그럼 얘도 이렇게 나올 때예요. 이 사람이 유전병이야, 엄마가. 아빠는 정상이야. 근데 이 자녀가 유전병인 거야. 이런 경우에 이거 갖고 열성인지 우성인지 못 찾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계도 말고 이 밑에 여러 가지 자료들, DNA를 상대량이라 그래갖고 이제 유전자 몇 개 갖고 있는지 주어지거든? 그러면 그때, 얘 만약에 유전자 T 스몰 T라고 하자 이거지. 잡종인 거 알고 보니까. 그럼 우리 잡종일 때 어떻게 된다? 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잖아. 유전자형이 잡종인데 얘가 유전병이면 유전병이 우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정상이 무조건 열성이 되겠지. 이것도 상위 염색체 위에 있던 성염색체 위에 있던 이렇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야. 이형접합인 경우에 그럼 여기서 라지 T가 유전병 유전자가 되는 거고 스몰 T가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에 아빠는 스몰 TT, 뭐 예를 들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엄마는 적어도 T는 하나 가지고 있겠지. 그지? 최소한. 뭐 완전히 TT일 수도 있고 T 스몰 T일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스몰 T 하나 무조건 물려주면 라지 T는 엄마한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유전병이니까 어쨌든 라지 T 하나 무조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얘를 안다면 누가 우성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아주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막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계도가 되게 복잡하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 풀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좀 시켜보는 걸로 하고. 아빠가 라지 T면 성인 거 아니에요? 응? 아빠가 라지 T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성형색체 유전이면 아빠는 X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무조건 스몰 T겠지, 무조건. 상형색체 유전이면 스몰 T를 2개 갖는 거고, 성형색체 유전에서 스몰 T를 하나 가져야 돼. 그럼 어차피 여자는 X염색체가 2개이기 때문에 아빠는 딸한테 무조건 X만 물려주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성인지 상인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먼저 니네가 알아낼 수도 있는 거고 이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유전자형을 어쨌든 알게 됐다면, 그 유전자형이 이형접합인 걸 알았다면 그때 나타나는 표현이 무조건 우성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성형색체든 상형제 상관없이. 알겠니? 됐어? 그럼 하나 예시를 드는 거니까, 예시를. 그래서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거, 가장 뭐 기본적인 거 2가지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예제 문제가 가만히 있어봐.
뒤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너무 어려워 보이긴 한다만, 근데 이거랑 관련된 문제 내가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예제를 풀어줄 거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위 염색체 위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지. 자, 이때는 우리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대표적인 형질이 뭐가 있었지? 생명이 있었지. 생명을 생각하는 거야, 생명. 자, 그래서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또는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를 가계도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 이때는 우리가 생명을 갖고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 생명. 맞아? 생명을 갖고 예를 들어볼게. 자, 왜냐면 생명은 우리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형질인 걸 확실히 알지. 그래서 생명을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서 생명 갖고 얘기를 하자면 성염색체 유전이지. 성염색체 유전. 일단 우열관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뭐 만약에 생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열관계를 찾아냈다고 치면 봐라. 자, 엄마가 예를 들어서 생명인 거야. 아빠는 정상인 거야. 자식이 태어납니다. 맞지? 자, 자식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자고. 그러면 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우리가 정상 유전자를 라지 T, 생명을 스몰 t라고 하면 아빠는 X염색체 라지 T, Y 이렇게 갖고 있는 거지. 엄마는 X가 두 개인 거지. 자, 근데 엄마가 생명이니까 스몰 t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성염색체든 상염색체든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는 거잖아. 그럼 남자이면 무조건 아빠한테는 뭘 받아? Y를 받아요. 그럼 엄마한테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을 텐데 엄마가 생명이어서 스몰 t가 두 개니까 뭐를 받더라도 얘는 스몰 t인 거야. 맞아? 그럼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생명. 엄마가 자, 생명의 경우에 이건 이제 생명으로 얘기한 다음에 정리를 합시다. 엄마가 생명이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 무조건 생명이라고. 무조건 아들이 생명이라고. 무조건.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야. 자, 자녀가 태어났어. 자녀 중에 한 명이 딸인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자, 딸이 생명인 거야. 딸이 생명인 거야. 그러면 딸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어떻게 되죠? X가 두 개인데 둘 다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 아니니? 맞아? 그러면 두 개 중에 X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는 건데 아빠한테 얘를 받았든 아빠한테는 X 스몰 t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Y겠지. 그럼 무슨 얘기야? 아빠가 무조건 생명일 수밖에 없다 이거야. 딸이 생명이면 아빠가 무조건 생명이야. 근데 문제는 거꾸로 해석하면 안 돼. 아빠가 생명이라고 해서 딸이 무조건 생명은 아닌 거지. 왜냐면 뒤에 거를 엄마한테 받는데 아빠한테 스몰 t를 받아도 엄마한테 라지 t를 받은 게 생명이 아닌 그냥 보인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생명이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생명은 아닌 거야. 그러나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이 무조건 생명인 거야. 두 번째, 자, 딸이 생명이면 아버지가 무조건 생명이라고요.
무조건 아빠가 생명이지. 그러나 이 경우 거꾸로는 안 된다. 거꾸로는. 이제 이렇게는 되지만 이렇게는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기 딸이 생명일 때 엄마는 생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른 막 저기 딸 말고. 여기 만약에 이렇게 물음표로 돼 있어, 그지? 네. 물음표로 돼 있으면은 엄마가 요거는 갖고 있는 거지. 네. 여기 앞에 걸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자식들이 더 나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명인지 아닌지 알려면 나머지 자식들을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내가 얘하고 요것만 그린 거잖아. 요것만 갖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을 통해서 엄마가 생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정상인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럼 이 엄마 생명 아니야. 맞지? 왜냐면 이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무조건 엄마한테 받았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나머지 자식들을 통해서 엄마가 알 수 있는 거지. 맞죠? 나머지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최소 보인자인 거지. 맞지? 딸이 생명이, 아빠는 무조건 생명인 거고 엄마는 최소 보인자. 하나 갖고는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는 되는 거야. 그렇게는 돼. 알겠죠? 그럼 이거를 일반화한 거야. 그럼 왜냐면 지금 생명이 무슨 유전이야? 반성 유전인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유전병이라고 주어졌으면 걔가 반성 유전이면 얘랑 동일한 경향을 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라. 요거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 엄마의 또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아빠의 또 이렇게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야. 친할머니 뭐 친할아버지라고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자 엄마가 생명인 거지. 그럼 자 요 첫 번째 내용을 봐봐. 엄마가 생명인 거야. 맞지? 그럼 아들 무조건 뭐라고? 생명이라고 그랬지? 그럼 두 번째 내용을 합치면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이 무조건 생명이라면 또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딸이지. 외할아버지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가계도 전체를 봤는데 외가 쪽에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면 이거는 반성 유전이라 이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닌 걸로 나왔어. 엄마가 유전병이고 아들도 유전병인데 외할아버지 유전병 아닌 걸로 나오면 이거 반성 유전 아니란 얘기인 거라고요. 이해됐어? 지금 반성 유전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써놨잖아.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면 딸이 열성이면, 그죠? 생명이 열성이었으니까 아버지 무조건 열성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 존재한다면 엄마가 열성 형질이라면 아들도 무조건 열성 형질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염색체 유전이 반성 유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해됐니? 아니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가계도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세대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주거든. 그래서 그거를 사실 해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 사람의 유전은.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이 하나 써있지. DNA 상대량이 주어지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다 써볼게. 자, DNA,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문제에 가계도 밑에, 가계도에다가 이제 사람에다가 번호 붙여갖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유전병에 대한 DNA 상대량, 이라는 게 이제 표에 주어질 때가 있거든? 이게 그냥 유전자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DNA 상대량이 주어졌을 때, 주어졌을 때, 특히 우리 남매라고 하지. 같은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보통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형제라고 안 하고 보통 남매지간이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DNA 상대량이 주어진 거야. 이 남매에. 근데 걔네들끼리 남매끼리 혹은 남매가
아니더라도 부부끼리 하여튼 성별이 다른 경우지. 성별이 다른 경우에 성별이 다를 때 이런 거야. DNA 상대량이 같은데 서로 표현형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 표현이 다른 경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떤 집안의 유전병에 관계된 가계도야. 응? 자, 근데 딸은 아들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예를 들어 아들은 유전병인데 딸은 정상이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자,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각각 A와 스몰 a라고 해볼게. 걔네들의 DNA 상대량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 하나고 얘 하나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가 하나고 얘는 없어.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 이걸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 뒤에 문제가 하나 하여튼 상대량이 같은데 상대량이 가만있어 봐. 상대량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것만 이게 A에 대한 것만 나온 거야.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인 거야. 얘도 A라는 DNA를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얘도 A라는 걸 하나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무조건 반성 유전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 무조건 이런 경우에 무조건 반성 유전이야. 왜 그러냐? 방금 내가 썼다가 지웠는데 말이야. 무조건 유전자가 상형색체 유전이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A에 대한 것만 표시해 놓은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얘 A 하나, 얘 A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뭐야? 스몰 a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왜냐면 무조건 유전자 두 개가 짝을 이뤄가지고 형질이 하나가 나타나는 건데 그 중에서 A라는 녀석에 대한 것만 나타낸 거잖아. 그럼 얘도 A 하나, 얘도 A 하나라는 얘기는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스몰 a를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그러면 얘는 유전자의 A 스몰 a고 A 스몰 a인데 표현형이 다를 수가 있나? 상형색체 유전이라면 얘하고 얘의 표현형이 같을 때 얘도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상대량이 얘랑 같으면 얘도 같아야 되는 건데 상형색체 유전이라면 그러면 표현형이 다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이게 성형색체 유전이면 이게 같아도 얘가 표현형이 다르게 나올 수 있더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왜 봐봐. 그럼 이 A가 성형색체 위에 있으면 얘는 X가 하나잖아, 남자는. 거기에 A 하나 갖고 있는 거 Y 갖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X가 두 개인데 거기에 A 하나에 스몰 A 하나 갖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지금 이렇게 썼다만 얘가 XA를 가질 때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잖아. 여기는 이형 접합이 된 유전병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정상이 우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 따지면.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쓴 거지, 얘를. 그지? 이렇게? 얘가 우성이 돼버리는 거지, 따지면.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치? 특정 유전자에 대한 상대량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면 이건 무조건 상형색체 유전일 수가 없다고요. 이게 어찌됐건 무조건 성형색체 유전이 된다고. 이렇게 쓰면 덜 헷갈릴까? 이렇게 여기 스몰 a라고 써볼까 그러면? 근데 스몰 a 하나 가죠? 얘도 스몰 a 하나 갔는데 여기 유전병 나타난 거지. 그럼 얘는 스몰 a 같지만 유전병이 안 나타났다는 건 얘가 열성이 되면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겠지. a가 하나가 있고. 맞지? 지금 됐니? 지금 그 얘기인 거야, 왜?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올 때는 더 많은 걸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가계도 분석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다 이거지. 나머지는 실제로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선생님이 그리고 또 하나
가계도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실제로 유전 파트 문제에서는 확률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률 때문에 많이 틀려요. 뭐 2분의 1인지 4분의 1인지 8분의 1인지 16분의 3인지 막 이거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 연습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쭉 풀고 할 거고 초파리 유전까지 얘기하고 예제 문제들 좀 풀고 그리고 숙제도 좀 내주고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 개념만 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면은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한 예제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초파리 유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좀 풀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 풀이를 조금 위주로 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늘 숙제를 해서 따로 내주진 않겠어요. 오늘은 숙제 따로 안 내주고. 대신에 다음 주에는 그건 있을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멘델 법칙에 대한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거에 대한 간단한 테스트는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개념만 좀 공부 좀 해올 수 있도록 하시고.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내가 여기 답지는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답지는 다음 주에 만들어서 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예제 문제들은, 사실 따로 답을 뭐 풀어놓은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풀어서 답을 알려줄 거고 뒤에 27페이지부터가 쭉 이 유전 파트 문제들이 나와 있어.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죠? 어쨌든 거기는 답지랑 요거 제공을 할 거니까 하여튼 오늘 그렇게 하시고 예제 문제나 이런 거 사람 유전 파트에서 내가 풀고 싶다면 풀고 오셔도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